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자, 10월 학력평가 해설할 텐데요. 지금 시점은 학력평가 본 다음 날이고요. 수요일. 어제 이제 그 고3 애들이 시험 보고 나가지고 이제 그 저녁 6시에 파일이 올라오니까 그 전이어서 저는 아직 시험지를 못 본 상태였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대부분 말을 아끼더라고요. 너무 어려웠다고 막 피해 다니고 저를 그러길래. 그런데 뭐 옛날에는 10월 모의고사가 막 그 이거 방지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미 그것도 좀 옛말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근 3, 4년 정도는 막 10월이라고 해서 엄청 쉽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확실히 확 쉽긴 했어요. 근데 뭔가 해가 가면서 별로 그렇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이거 촉진 아니었냐 했더니 애들이 다 맞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제목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만약에 진짜 개꿀로 쉽게 나왔어. 잘 봤어. 막 원점수가 엄청 높아. 어차피 이거 성적표는 한 2, 3주 뒤에 나올 거고 등급은 실질적인 등급은 뭐 3이든 4든 뜨더라도 대부분 원점수가 상승하면은 자신감이 확 붙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잘못된 자신감일 수도 있다는 거야. 사실은 쉬워서 그랬던 건데, 뭐야, 나 수능에서도 이 점수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헛된 희망 품으면서 오히려 방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10월 모의고사 되게 문제 또 좋단 말이에요. 그냥 틀린 거 왜 틀렸는지 확실히 오답하면서 아직도 내가 되게 많이 부족하구나. 시간 운영도 되게 내가 잘 못했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낫다. 오케이? 결국에는 6급형 포함해서 수능 전에 보는 모든 시험은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 실제 수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물론 스트레스 받죠 못 보면. 근데 너무 막 이어지지 말자고요. 그냥 그날 딱 끝내고 오답 딱 하면서 스트레스는 떨쳐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전혀 영향 안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 학원 애들은 금요일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인쇄소 맡겨서 그래서 금요일 낮에 올라갈 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면 공통해서 시간 뺏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확통 진짜 쉬웠거든요. 그리고 미적도 30번 하나 빼고는 다 할만했어요. 급수도 그렇고 28마저도 시간 여유만 있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공통해서 걸림돌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나 12번, 14번 이런 거는 정말 수학적인 센스가 딱 있어서 바로 보였으면 되게 쉽게 풀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바로 안 나오고 계산도 엄청 길어지고 했을 것 같고 13번 적분 넓이 문제도 평가원에서 내는 진짜 그냥 쉽게 내는 느낌처럼 안 내고 조금은 막 좌표도 구해야 되고 fs식도 잡아야 되고 하면서 조금 나름대로 까다로운 포인트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 조건 해석하는 것도 1등급 변별하는 느낌의 문제였고 그리고 20번 뭐 살짝 까다로웠고 22번 귀납 그냥 이거는 하던 대로 좀 꼼꼼히 했으면 됐었고 21번도 살짝의 센스가 필요했던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애들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제가 늘상 말하지만 처음 이렇게 쭉 한 바퀴를 갈 때 턱턱 막히는 거 바로 넘겨도 돼요. 안 풀고 넘기시고 선택까지 일단 한번 맛은 봐야 된다는 거야. 첫 한 바퀴 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면 공통에서 한 대여섯 문제 남았어. 뭐 선택에서 한 두 문제 남았어. 그랬을 때 뭐부터 할까는 내가 평소에 뭐 자신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그 전에 공통 다 풀겠다고 막 진짜 시간 갈아 넣어가지고 10분 남았는데 선택 들어가고 이런 짓 하지 말자고요. 이럴 거면은 실무 같은 거 푸는 의미가 없다니까. 이런 거 시간 운영하려고 푸는 거라니까. 그래서 늘상 말하지만 잘 보면 그냥 금상첨화로 좋은 거고 그것보다는 오로지 시간 운영 연습만 하자. 모의고사의 의미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문제 요새 뭐 괜찮다고 말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좋아가지고 이번에 뭐 15번도 그렇고 14번도 도형 쪽에서 너무 과하진 않게 근데 딱 그냥 보이면 풀 수 있게 내는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12번 인수분해도 그렇고 그리고 확통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막상 제 해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미적분 30번 하나는 조금 헬이었고 이거는 제 거 풀이 천천히 따라가시면서 한번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번 문제들도 너무 퀄리티가 좋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오답 한번 딱 빡세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쟁여놨다가
이런 애들은 이제 수능 직전에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수능 마지막 한 2주 전쯤부터는 굳이 새로운 실무 풀거나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으로 실무는 푸는데 그 외에 엔제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외의 시간들은 어차피 실무 풀면 100분 푸는 거고 오답해도 한 2시간 반 정도면 끝날 수 있잖아요. 그 외의 시간은 그냥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 다 회독하는 느낌으로 하세요. 뭐 기출부터 시작해서 엔제도 많이 푸셨을 거고 이것저것 많이 이런 실무들, 이런 모의고사들도 포함해서 아무튼 해설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0번입니다. A, B는 일단 양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구간은 이렇게 되는데 삼각함수예요. 일단 주기부터 살펴보면은 A분의 파이 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2A가 되겠죠. 즉 딱 한 주기를 그리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 플러스 B가 있으니까 이제 Y는 B가 기본 축이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한 주기가 그려질 거고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A 그럼 여기가 A 이렇게 되고 이쪽의 y값 b 플러스 3이고 이쪽의 y값은 b 빼기 3일 텐데 이 그래프가 x축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x축과는 무조건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따라서 이 b 빼기 3이 0이어야 돼서 바로 b의 값은 3이 뜨는 거고 그리고 그때 여기 x좌표를 보면은 a랑 2a의 정확히 중간점이기 때문에 2분의 3a인데 그게 2여야 되겠죠. 2,0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3분의 4가 돼서 그냥 끝났습니다. 두 개 더하면 돼가지고 3으로 통분시켜서 답은 3분의 13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1번입니다. 자, 2차 함수 fx라 그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일단 이런 거 보면은 x에 마삼을 한번 대입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마삼 대입하면 어차피 왼쪽도 얘 때문에 0이고 얘도 이것 때문에 0이어서 그냥 0은 0이다가 뜨기 때문에 이 문제에선 아무런 정보도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왼쪽은 고배 미분으로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그냥 x를 t 안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fx만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자 이렇게 돼서 3fx의 2x제곱 여기서도 일단은 수치 대입부터 떠올려야 되면은 요런 거 x의 마삼 같은 거 대입해서 좌변 0으로 만들고 그럼 우변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삼 대입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f 마삼은 6이다 이런 거 뜰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정보가 없어요. 수치 대입할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fx 그냥 이렇게 놓는 거야. 2차 함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고1 때 했던 그냥 그 개수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변은 x 플러스 3과 2ax 플러스 b 얘네의 곱이고 우변은 fx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빼기 2x 제곱. 그럼 좌변부터 전개해보면 2ax 제곱에 bx의 6ax니까 6a 플러스 b의 x라고 쓸 수 있고 상수항 3b 우변은 3ax 제곱에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고 1창은 그냥 3bx 상수항 3c 이제 개수 비교 들어가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a 값이 바로 뜨죠. a는 2로 떠버리고 그럼 여기가 이제 b 플러스 12가 됐고 오른쪽에 x 1창은 3b니까 2b의 값이 12, b는 6 그리고 마지막으로 3b랑 3c가 같다, c랑 b가 같다는 거니까 c도 6 따라서 fx 바로 완성이 돼버렸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2의 값이니까 여기다가 바로 이제 2만 넣어버리면 4에다가 2에서 8 이쪽 12 해가지고 답은 26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헤맨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것도 살짝 고1이에요. 뭐냐면은 고1 때 우리 별거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게 딱 뜬 거야. 우리 그럼 이런 거 보자마자 인수분해할 생각 든단 말이야. 고1 친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이렇게 뜨면서 이거 나오잖아요. 똑같아. 이거 지금 보자마자 그냥 눈에 보자마자 AN과 N을 이렇게 AB 같은 문자로 취급해서 인수분해할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럼 이 문제 그냥 끝나요. 3AN과 AN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쪽에 2N과 4N 이렇게 주고 나서 마플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갔을 때 6NAN이고 이게 마이너스 4NAN이니까 더해서 딱 요거 뜨죠. 끝.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0이래요. 따라서 AN은 3분의 4n 이거나 마이너스 2n 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모든 항이 정수라는 게 핵심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A1을 생각해보면은 3분의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얘가 안 되잖아. 정수가 아니라서. A2도 똑같겠죠. 3분의 8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얘도 안 되잖아. 결론이 뭐예요? 이 n이 그나마 3의 배수여야, 즉 A3 같은 경우는 3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4 또는 마이너스 6. 얘는 둘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정수니까. 따라서 결국에 뭐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무조건 AN은 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3의 배수면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이래. 그럼 우리가 한번 쭉 써볼게요. A1은 마이너스 2, A2는 마이너스 4, A3은 아까도 봤지만 3분의 4를 곱해서 4가 되던가 혹은 마륙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 상관없어. 또 A4는 마이너스 2 곱해, A5도 마이너스 2 곱해, A6은 다시 또 3의 배수니까 3분의 4 곱하면 이렇게, 또는 마이너스 2배에서 이렇게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라 그랬는데 최대랑 최소는 당연히 이런 애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그리고 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얘네는 겹치기 때문에 어차피 날라가. 이해돼요? 최대값은 결국에 뭐야? 그냥 여기서 4 뽑고 6, 8 뽑고 한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12 뽑았겠지. A9에서는 10이랑 또 마이너스 18이었을 테니까. 쭉 가서 30까지 간다면 여기서도 3분의 4 곱하면 40과 마이너스 60 이렇게만 한 거일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원래는 A1 뭐 A2 이런 애들 더하는 건데 얘는 의미 없다고. 왜? 스몰 m에서도 여긴 똑같잖아. A1, A2 얘네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스몰 m은 여기서도 이쪽을 고르는 거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60까지. 따라서 이쪽에서 이쪽을 빼게 되면 얘네는 그냥 날라갔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4에서 마이너스 6 빼니까 10, 8에서 마이너스 12 빼니까 20, 12에서 이거 빼니까 30 이렇게 된 거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100까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라지 m 빼기 스몰 m이 된다. 그럼 이거 그냥 10으로 묶게 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10까지의 합이고, 얘네 뭐 시그마 공식 써도 되고 워낙 자주 나오니까 55라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최종 답이 550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니고 빠르게 풀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인수분해 못 잡으면은 엄청 헤매더라고. 아무튼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잘 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런 넓이 문제 나오면 지금까지 뭐 평가원 같은 데서 나왔다 혹은 심지어 사설도 비슷한데 너무 쉽게만 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막 너무 한 번에 딱 하는 느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A값도 구하고 fx식도 완성하고 이런 좌표도 잡긴 잡아야 되는 문제라 가지고 적절히 잘 낸 것 같아요. 또 너무 심하게 뭐 노가다가 심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자, 아무튼 fx를 보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1이라고 해놓고 x축과 만나는 점 3개를 이미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 상태고, 또 하나는 ex라는 직선이 있는데 요거부터 볼게요. OQ의 길이. 이거 전체가 오르트 오래. 근데 이거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얘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지수로그하면서 많이 보던 1대 2대 루트 5 꼴인데 루트 5에 해당하는 게 5루트 5라면 1에 해당하는 건 5가 되고 2에 해당하는 건 1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Q의 좌표 바로 5,10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Q의 좌표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결국에 fx랑 ex랑 교점이 원점과 p랑 q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세 근 중에 두 근이 나온 거지. 하나 알파라고 했을 때, p를 알파 컴마라고 했을 때 얘는 모르더라도. 근데 어차피 요것 때문에 우리는 fx의 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냥 x에 x 빼기 a에 x 빼기 a 빼기 1로 잡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양변에 x를 지워주면은 그냥 요 근 없앤 거니까 남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5랑 알파라는 건데, 아무튼 5가 한 근이라는 거니까 여기에 5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을 해야 되죠. 즉 5 빼기 a, 4 빼기 a의 곱이 2가 되어야 돼. 자, 여기서 하수라면 뭐 하겠어? 싹 다 전개해서 넘겨서 a 풀겠지만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 그냥 둘 중에 하나 치워내. 그럼 얘는 t 플러스 1이잖아. 얼마나 쉬워져요. t제곱 플러스 t, 2 넘어가면 이렇게 돼. 결국에 t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건데 t라는 게 4 빼기 a였으니까 이게 1이거나 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1이라면 이땐 a가 3인 거고, 얘가 마 2라면 그때 a는 6이 되겠죠. 근데 a라는 애가 여기란 말이야.
이 5보다 당연히 작아야 돼요. 그쵸? 따라서 a는 3으로 확정되겠죠. 그럼 이제 r과 s의 좌표가 3과 4로 잡혀버리면서 fx도 x에 x 빼기 3에 x 빼기 4로 확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p의 좌표도 구해볼 거예요. 좀 지울게요. 자, 다시 fx는 2x에서 x 지우고 나면 요 나머지를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면 이쪽이 10인데 2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2랑 5 이게 바로 q의 좌표였으니까 바로 p의 좌표인 이게 2,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끝. 넓이 a를 보면 이제 얘는 두 개로 이렇게 쪼개야 돼요. 왜냐면 이 왼쪽은 뭐야? 그냥 직각삼각형이야. 그쵸? 2랑 4짜리니까 2분의 1에 2 곱하기 4를 하고 이 뒤쪽은 뭐야? 2부터 3까지 fx dx겠죠. 그 다음에 b라는 놈의 넓이는 3부터 4까지 fx dx 정적분한 거 이거 자체는 마이너스니까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빼기 b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오히려 다시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제 얘랑 합쳐지니까 최종적으로는 a 빼기 b라는 거는 4에서 2부터 4까지 fx dx 적분이겠죠. 그러니까 적절히 잘 낸 것 같아 정말 문제를. 그리고 이미 fx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것만 정리하면 x제곱에 7x에 12니까 x세제곱에 7x제곱에 12x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적분하면 4분의 1 잠깐만 일단 이거부터 씁시다. 여기가 x세제곱에 7x제곱에 12x였으니까 얘를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3분의 7 x 세제곱 그 다음에 6x제곱 그리고 앞에 4가 있고. 자, 요거 제가 누차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4 다 대입한 거에서 2 다 대입한 거 빼지 마시고요. 항별로 가세요. 항별로 4분의 1로 묶고 4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을 하란 얘기야. 4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 그 다음에 역시나 이 항으로 묶고 4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마지막으로 묶고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게 훨씬 계산 실수가 줄어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거는 240이니까 60 됐죠. 그럼 4 더하기 60에다가 빼기 이쪽은 56이니까 3분의 7 곱하기 56 일단 쓰고 여기는 12에다가 6 곱했으니까 7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부터 한번 해결. 64에다가 72 더하니까 6 136이 될 거고 그럼 이거 3으로 바로 올려버리면 통분을 시켜서 3분의 408에서 이제 뺄 거예요. 이것만 빼면 되죠. 56 곱하기 7하면 390이니까 자 408에서 392 뺀 거니까 16 따라서 답은 3분의 16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바로 4번이 됩니다. 공통 14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마치 12번과 비슷하게 뭔가 딱 핵심만 잡으면 진짜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 그게 안 보였으면 되게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은 BC의 길이 6이라고 했고요. A2의 길이 루트 5라고 했고 그 다음에 4대3 내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4K, 3K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도 표시해줬지만 이렇게 두 각이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DAE는 그냥 알파고 EDA는 여기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베타라고 할게요. 근데 그럼 이게 사인 값의 비가 1대3이면 요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1대3인 거잖아요. 즉 얘랑 얘가 1대3이니까 요 놈이 3분의 루트 5로 잡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이 알파랑 이 알파가 같다는 걸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로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닮음 찾아야 되나? 이건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닮음이 안 보이죠. 그랬을 때 딱 눈에 보이는 거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거 베타인데 얘가 파이 빼기 베타네? 어차피 사인 베타나 사인 파이 빼기 베타나 똑같잖아. 그 말은 우리 요 삼각형에서도 이 사인 알파랑 요거의 사인 값이 똑같이 1대3이잖아. 그럼 얘랑 마주보는 이거랑 얘랑 마주보는 이것도 역시나 1대3인 거잖아. 아, 얘가 2구나. K는 3분의 2였구나가 나오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3분의 8이 되거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도 지금 이 주황색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인데 여기 방금 2라는 거 구했으니까 여기랑 이거랑 해서 사인 알파 분의 2가 반지름 2배잖아요. 즉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알파 분의 1이니까 우리는 사인 알파만 구하면 되죠. 그거 이 삼각형에서 구하면 되죠. 왜? 세변의 길이 다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그 변형 공식 쓰면은 코사인 알파는 마주보는 두 개, 이웃한 두 개,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그놈의 제곱의 합 올리고
마주보는 거의 제곱은 이거니까 이렇게 빼고, 따라서 이제 5 더하기 9분의 59에 이렇게 되는데, 그냥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런 거 그냥 분모분자에 9 곱하세요. 그래서 얘 날리고 얘는 45로 만들고, 그럼 위에가 104가 되고 이쪽은 이렇게 날렸을 때 2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3인데 얘랑 얘랑 딱 지워지면서 13이 남아요. 즉 6 루트 5분의 13이 되는 거죠. 뭐가? 코사인 알파가.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6 루트 5분의 13이니까 피타고라스로 이거 제곱하면 180이고 얘 제곱하면 169니까 빼면 11이라서 이쪽이 루트 11이겠죠. 즉 사인 알파가 6 루트 5분의 루트 11. 구하고자 하는 r은 그거의 역수니까 루트 11분의 6 루트 5. 그럼 이제 우리는 파이 r 제곱 구하면 되니까 얘 제곱하면 11분의 180이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된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공통 15원입니다. 좀 까다로우셨죠? 이거는 저도 좀 신박하게 봤던 문제인데 되게 잘 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많은 학생들이 엥? 이게 어떻게 0이 되지? 라고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 절대값이니까.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항은 안에 정적분 값이 뭐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쪽에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쪽은 무조건 0 이상이 맞아요. 근데 얘는 있잖아요. 일단 절대값 ft라는 그래프를 정적분 때린 건데 fx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더라도 어차피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무조건 0 이상, 즉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잖아요. 그럼 드는 생각이 아니 0부터 x까지 하면 무조건 양수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가 음수가 될 수 있을까? x가 0보다 작으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럴 때는 x부터 0까지 한 개 양수잖아, 그쵸? 근데 지금은 0부터 x니까 뒤집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땐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 체크해야 돼요. 아, 그래서 x가 음수라면 얘도 음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음수 더하기 양수로 0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x의 범위가 이렇게 음수 영역에서 뜨고 있죠.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뭔가 fx의 그 개형 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fx가 그냥 애초에 x축보다 위에 있었어. 즉 이렇게 돼 있든 혹은 이렇게 돼 있든 이래버리면 일단 얘가 의미가 없어지죠. 어차피 이게 fx랑 똑같아 버리니까. 아무튼 그거 빠르게 날립시다. 당연히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자, 어딘가에 0이 있었고 x가 어떤 음수로 있었다고 했을 때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 돼요? 0부터 x까지인데 어차피 이제 이 넓이를 우리가 a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적분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냥 a가 될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둘이 더하면 0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x가 아무리 왼쪽으로 가도 그게 계속 똑같잖아요. 넓이가 늘어나면 얘도 같이 늘어나고 어차피 풀마인 건 똑같으니까 결국 이렇게 마이너스 7에서 잘라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탈락이죠. 얘도 근데 똑같겠죠. 어디에 0이 있어도 아무튼 간에 x가 어디로 가도 똑같은 거는 사실이니까 아 결국에 이렇게 계속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은 아니겠구나 라고 그냥 바로 날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fx는 당연히 뭔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절대값 fx는 이런 식으로 뒤집힐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볼 텐데 0의 위치를 몰라요, 그쵸? 이제 또 0의 위치를 정해볼 텐데 만약에 0의 위치가 이쯤에 있다면 아까랑 같은 일이 벌어져요. 뭔 소리냐? 이거 음수로 아무리 가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상쇄가 돼서 마이너스 7에서 끊길 수가 없잖아. 아무런 마이너스 7이 어떤 특이점도 아니니까. 그래서 0의 위치는 이런 데는 아닐 거고, 즉 알파보다 왼쪽에는 절대 아닐 거고, 그럼 이제 0의 위치를 여기 뭔가 가운데로 한번 삼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살짝 작은 음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넓이 a면 이 넓이도 당연히 a죠. 뒤집어 올리기만 한 거니까. 그럼 그때 이 정적분의 값은 당연히 a가 될 거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더해서 0이 됐죠. x가 좀 더 커졌어. 여기 x 좀 더 작아졌어. 그럼 똑같이 작아지니까 역시나 넓이 그대로 a 마이너스 a여서 날아갈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x가 알파보다 작아진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x가 만약에 이렇게 알파보다 조금 더 작아졌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넓이를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요 조그만한 넓이를 스몰 a라고 하고 이제 여기까지를 스몰
스몰 a래 대문자 a라고 하고 이쪽까지의 넓이를 대문자 b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그냥 0부터 x까지 ft dt라는 거는 자 우리 이렇게 바꿔서 써버리고 그 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한 거니까 바로 얘가 뭐가 돼요? a 빼기 b가 되겠죠. b는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b 빼기 a가 되는 거죠. 일단 이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일부러 x를 알파보다 아주 살짝 작은 쪽이라고 해서 이 대문자 a의 넓이가 되게 조그맣다고 친다면 당연히 얘는 일단은 양수겠죠. 이 범위에선.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b 빼기 a로 뜰 거예요. 우리 이거 구한 거야. 요거. 두 번째. 이번엔 0부터 x까지 요거를 한번 해보면은 얘도 역시나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일단 요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부터 0까지면 x부터 0까지니까 a랑 b가 둘 다 플러스로 잡히고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은 0이 아니고 b 쪽만 날라가고 얘가 살아남는단 말이야. 드디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0이 안 돼버려. 즉 x가 이렇게 여기 사이로 오면은 무조건 0이 되는데 알파보다 더 작아지면은 이제 0이 깨져요. 그래서 뭐인 거야? 알파가 마이너스 7이면 된다는 거야. 딱 마이너스 7까지만 얘가 0으로 성립해야 된다는 거니까. 아, 그래서 x는 이렇게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두 근을 가지고 0이 두 근 사이에 있다면 더 작은 근이 마이너스 7이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안 해본 거 하나는 뭐예요? 0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역시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번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여기서도 비슷하게 갈 텐데 일단 만약에 x가 요런 데 잡혔어. 그럼 아까랑 똑같거든요. 이쪽은 그냥 a, 이쪽은 마이너스 a가 되면서 합이 0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비슷하게 아까 본 것처럼 x가 베타보다 더 작아졌다면 이렇게 됐다면 그때는 한번 좀 찬찬히 봅시다. 아까랑 비슷하게 볼 거예요. 여기 a, b라고 놓고 a, b라고 놨을 때 여기서 그냥 정적분을 해버리면 뭐예요? 이거 절대값 씌웠을 때 정적분 하면 어떻게 돼? x부터 0부터 x까지 해버리면 이거 그냥 b 빼기 a 되겠죠. 아까처럼 a를 되게 조그만한 넓이로 해석한다면.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a 빼기 b가 되면서 아까랑 똑같이 뭐가 돼? 이것만 날라가고 마이너스 2가 살아버리니까 더 이상 0이 안 되잖아요. 아, 얘도 베타 기준으로 잘리잖아. 그럼 이번엔 베타가 마이너스 7이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되는 거예요. 가족권만 봤을 때는. 따라서 두 가지야. 가족권으로 나오는 거는 첫 번째는 0의 위치가 이 두 근 사이라면 이쪽이 마이너스 7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0의 위치가 이쪽에 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일단 나올 수가 있다. 이제 두 번째로 뭐 볼 거냐면은 나조건 볼 거예요. 나조건. 이번엔 어떤 양수 p에 대해서 gx의 값이 이번엔 81이래. 얘랑 얘 더한 게 81이 되도록 하는 x가 이렇게 구간으로 잡힌대요. 자, 이 두 번째 그림부터 봅시다. 왜? 두 번째 그림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왜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0이 이쯤 있어. 그러면 어딘가 4p는 이쯤 있을 거잖아요. 그쵸? x가 4p부터 7p라 그랬으니까 뭐 이쪽이 한번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거 이런 그림이라면 뒤집힌 이런 그래프도 똑같이 이쪽 영역에선 똑같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상태야. 그럼 0부터 x까지 이거 넓이한 거 뭐야? 그냥 요 넓이죠. 요 넓이. 그리고 얘도 그냥 이 넓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한 거야. 그게 80일이 됐다고 했을 때 x가 지금 4p부터 7p까지 어디에 있어도 얘네 합이 계속 80일이라는데 말이 안 되잖아. x가 4p일 때랑 7p일 때랑 이 넓이 자체가 달라지잖아. 계속 80일로 일정하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날라가요. 지금 이거 두 번째 그림 아니고 따라서 첫 번째 그림인데 그럼 첫 번째 그림은 왜 되냐? 자, 왜 되는 거냐면 베타가 4p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 버리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0 있고 4p 있고 어딘가에 7p가 있어요. 그리고 이쯤 x를 우리가 잡아볼게요. 그래서 역시나 아까처럼 비슷하게 해봅시다. 여기 우리 a, b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뒤집힌 그래프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4p, 0이 있고 이쯤에 x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이 이 넓이 a고 이 넓이 b인 상태겠죠. 자, 이거 0부터 x까지 해버린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서는 원래는 b 빼기 a가 맞는데 현재 b가 되게 조그만한 놈이니까 얘 음수겠죠. 따라서 이거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어차피 편하죠. 얘는 이렇게 절대값 씌운 거를 정적분한 거니까 얘는 그냥 a 플러스 b겠죠. 둘이 더하면 뭐가 돼?
B가 날아가면서 그냥 2A가 되는데 그게 81이었던 거야. 즉 A가 2분의 81이었던 거예요. 즉 그냥 애초에 이 0부터 4P까지의 이쪽 넓이가 2분의 81로 확정이 된 거야. 이거는 X값이 바뀐다고 한들 안 바뀌어요. X값이 바뀌었을 때 바뀌는 넓이는 뭐야? B만 늘어나는 거지. B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A는 그대로 고정이잖아.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왜 도대체 7P까지로 딱 한정이 되냐? 바로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아까 방금 봤지만 이거 여기 4P 있고 X가 4P에 되게 가까울 때는 이쪽 넓이 A랑 이쪽 넓이 B에서 이거를 할 때 얘가 음수가 되니까 바뀐다고 했잖아. 근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B값이 커지니까 어느 순간 음수가 아니고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기점이 바로 7P였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쪽 4P가 있고 이쪽 0이 있고 지금 우리 이 넓이 2분의 81로 확정이 됐는데 실제로 여기 7P일 때 4P부터 7P까지의 이 대문자 B에 해당했던 애도 딱 똑같이 2분의 81이었다면 만약에 X가 7P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 B라는 넓이가 얘보다 더 커졌잖아. 그치? 그럼 이거 0부터 X까지 하고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이거는 그냥 2분의 81과 2분의 81은 상쇄되고 요 부분만 남는 거잖아. 요 부분만. 그쵸? 이 부분만 남아.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0, 4P, 7P에다가 이렇게 X가 있는데 얘 2분의 81, 얘도 2분의 81,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0부터 X까지 했을 때 이거랑 이거 다 더한 거니까 81 더하기 이게 되잖아. 그쵸? 두 개 더한 게 GX니까 드디어 GX는 81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거 두 배만큼이 곱해진 게 더해지잖아. 즉 이제부터 81이 깨지는 거죠. 왜냐면 그리고 이 값은 뭐가 돼? 이제부터 X가 커질수록 얘 값은 계속 변하면서 조금씩 커질 테니까. 그래서 정확히 딱 7P까지 여기 넓이가 정확히 같아서 7P까지는 여기 B가 A보다 작아서 뒤집혔을 때 A 빼기 B로 나와야 이게 지워지면서 딱 2A만 남는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사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정리를 했을 때 fx라고 하는 애는 일단 마이너스 7을 근으로 가지고요. 또 4p라는 애를 근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7p가 여기 있어서 여기 넓이 2분의 81, 여기 넓이 2분의 81 이렇게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도 안 줬으니까 그럼 fx 그냥 최고차 한계수 뭐 k라고 두고 x 플러스 7과 x 빼기 4p를 가진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0부터 4p까지 fx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81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p부터 여기까지 하지 말고 0부터 7p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정확히 얘네가 상쇄되면서 빵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먼저 풀면 좋은 게 이쪽이 0이다 보니까 우리 이거 fx에 얘 넣을 때 상수인 k는 그냥 바깥으로 빼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풀 거잖아. 그때 어차피 k라고 하는 애는 최고차 한계수고 양수니까 그냥 양변의 k를 나눠줘서 이거를 그냥 p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먼저 p부터 구하고 다시 여기서 k 구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그냥 노가다니까 해봅시다. x제곱에 7 빼기 4p의 x에 28p를 적분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3분의 1의 x세제곱에 2분의 7 빼기 4p의 x제곱에 28px에다가 0과 7p를 넣을 거고 그럼 이게 7의 세제곱이 343이라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분의 7 빼기 4p에다가 49p제곱이 곱해지고 이쪽은 28p에다가 7p가 곱해진다. 자, 이거 이제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는 그대로 써주고 343 그대로 써주고 얘랑 만나면 또 2분의 343의 p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얘가 그냥 2p로 약분되니까 98p 세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여기서 2 하나를 예로 주면 14니까 14의 제곱이라서 196p 제곱 이게 0인데 자 여기서 어차피 p는 양수예요. 그럼 p제곱 날리고 또 하나 얘네 전부 다 7의 제곱까지는 갖고 있어서 전부 49로 약분해. 그럼 이거 7 남고 얘도 7 남고 얘 2 남고 얘 4 남아요. 남은 것만 씁시다. 3분의 7p 이쪽은 2분의 7 얘 2p에다가 4만 남아서 는 0이니까 얘랑 보면 3분의 1p고 이쪽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p의 값이 2분의 3으로 확정이 돼버린다. 그럼 p가 2분의 3으로 확정됐으니까 이제 이거 풀 때도 그 전에 우선 fx 자체를
p가 2분의 3이면 4p가 6이니까 이렇게 먼저 쓸 수가 있죠, fx를. 그 다음에 얘 적분 구간도 그러면은 0부터 6까지로 바꿔버리고 k 앞으로 빼내고 이렇게 쓰면은 훨씬 더 계산이 편하겠죠, 이걸로 가면.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40이니까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1 x 제곱에 42x 한 개 k 넘어가서 마이너스 2k분의 8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6 대입해보면 3분의 216이면 72, 그 다음에 2분의 36이면 18에다가 6 곱하기 42 한 개 마이너스 2k분의 81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씩 해주면 이렇게 그냥 해줍시다. 그래 버리면 얘 마이너스 90, 이쪽은 6 곱하면은 252, 162가 되니까 그게 2k분의 81이면 지워지고 2k가 2분의 1이니까 k는 4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fx는 바로 이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0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3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16이 될 거라서 마이너스는 지워졌고 이렇게 돼서 최종적인 답은 1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20번입니다. 자, 일단은 fs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이쪽은 a가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얘는 확실히 그릴 수 있죠. 일단 이건 점근선이 7이어야 돼, 그쵸? y는 7 점근선을 따라가면서 딱 여기 마이에서 멈춰야 되고, 마이 대입하면은 얘가 지수가 빵이니까 1이 돼서 1 더하기 7로 8이 될 거예요. 즉 마이, 8까지 가는 거고, 요 함수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즉 이 그래프에서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x축에 대칭된 요 개형이야. 그 개형이 그냥 a랑 10만큼 평행이동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10이 점근선이 되어야 하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얘가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함수가 첫 번째 줄에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어받아 버리면 이 함수 최소값 있어 없어? 최소값 7 아니죠. 7은 점근하니까 7은 최소값이 아니고 얘는 최소값이 없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그래프가 적어도, 자, 이건 어떨까? 여기도 똑같죠. 최소값 7쪽이니까 안 되죠. 그러면 i에 딱 이렇게 7이 되던가, 이러면 이제는 확실하게 7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7보다 작으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거는 저렇게 좀 내려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냥 대충 이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이게 마 2, 뭐 이쪽에다가 마이를 한번 대입하면은 a 때문에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죠.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a 빼기 2에 플러스 1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거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면은 2분의 1 자체가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냥 2의 a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죠. 이 부분을. 그래서 바꿔 쓰면은 일단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 값은 무조건 이 7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 해서 a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뜨겠죠.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해주면 이렇게 해서 얘는 또 뭐야? 2의 제곱과 얘의 곱이니까 4 곱하기 이거랑 같아서 그럼 2의 a제곱은 4분의 3보다 크다. 즉 a는 로그 2의 뭐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까지도 일단 잡힐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이 fx의 그래프랑 요런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했는데 요 직선을 잘 살펴보니까 이거 y만 빼고 다 넘긴 다음에 2의 a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의 a제곱분의 1, 얘가 기울기고 y절편이 이렇게 되는 애예요. 그쵸? 근데 a는 상수란 말이야. 어차피 얘는 양수야. 그쵸? 어떤 양의 상수인 거고 확실한 건 일단 기울기가 무조건 음수라는 거, 그리고 y절편은 t의 값에 따라 변하겠죠. 그러면 어딘가 기울기 음수짜리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t의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란 말이야. 그럼 t가 엄청 크다면 얘네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왜냐면 이쪽에서 무조건 교점이 생기니까. 그랬다가 얘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어. 줄어들다 보면은 딱 여기 지나는 시점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개수가 2개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그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의 최소값이라 그랬어. 얘는 t의 최대값일 거고 엄밀히 말하면 최대값 없죠. 왜냐면 이때는 안 되고 여기부터 되니까. 쭉 가다가 언제까지? 여기 지날 때가 그나마 제일 많이 내려온 거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날 때가 바로 t가 최소가 되는 값일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x 플러스 2의 y, a제곱의 y 빼기 t는 0. 여기다가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얘를 넣었을 때 그때 t의 값이 t의 최소값이잖아요. 이거 미리 넘겨버리면 는 t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t의 최소값은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고 y 자리에는 요 놈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최소값이야. 그럼 살짝만 계산해주면은 이쪽에서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살아있으면서 2의 2a 플러스 2가 되고 이쪽은 플러스 10의 2a가 되겠죠. 이게 t의 최소값이고 그 t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과 같대. fx의 최소값은 그냥 이거 자체잖아. 그쵸? 그러면 얘랑 이거랑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하면 돼? 2의 a제곱 치환하자고. 그러면 얘는 k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에 요거는 4니까 4k 제곱에 얘는 10k가 됐고 이쪽은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0이죠. 싹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4k 제곱에 14k에 12 양변 2로 한번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k 값은 이렇게 돼서 2분의 3 또는 2가 되는 거고 k가 2의 a제곱이었는데 우리 2의 a제곱 범위를 구해놨죠. 4분의 3보다 크거 나왔다. 근데 둘 다 4분의 3보다 크죠. 그럼 둘 다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딱 일부러 그냥 a도 아니고 2의 a제곱 즉 k값의 모든 k값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끝났죠. 얘네들 곱 물어보는 거라서 최종적인 답은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3이 답이 됩니다. 공통 21번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막 엄청 어렵다까진 아니었거든요. 일단 요 두 개의 극한값이 같다인데 우선 극한값이 존재는 해야 되니까 0분의 0부터 볼 거예요. 당연히 분모는 다 0으로 가고 이쪽도 어차피 들어가면 fk제곱에서 fk제곱 빼는 거니까 얘도 당연히 0이 돼요. 근데 이제 이쪽은 봐야 되겠죠. 이쪽 여기서는 2k제곱의 fk 빼기 fk의 제곱 이게 0인 거고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fk로 묶어버리면 2k제곱에 빼기 fk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0분의 0이 성립하려면 fk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건 뭐예요? fk가 2k제곱이란 얘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박스 밑에 거 이거를 딱 본다면 바로 얘를 날릴 수 있어요. fx 최소값이 17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떤 f의 함수값이 0이 될 수는 없겠죠. 바로 날려버리고 그럼 무조건 이게 성립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이건 0분의 0만 본 거고 두 극한값이 같다라는 걸 봐야 되니까 우리 요거 왼쪽이래. 오른쪽 함수부터 볼게요. 오른쪽 함수는 우리가 이거 분자를 합차로 쓸 수가 있죠. fx 더하기 fk랑 그 다음에 fx 빼기 fk인데 자 이렇게 있을 때 뭐가 돼요? 얘랑 얘가 만나면 딱 뭐다? f'k다. 그럼 남은 얘는 뭐 하면 된다? 그냥 k 넣어라. 그럼 fk 더하기 fk니까 2fk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우변의 극한값은 그냥 얘가 된 거고 이 fk가 요거니까 2k 제곱으로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오른쪽은 얘가 최종적인 극한값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좌변을 살펴야 되는데 좌변은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일단 이 큰 덩어리를 우리가 그냥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거 fk는 방금 2k제곱이라는 걸 나왔으니까 얘는 4k 4제곱이겠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요렇게 된 거고 또 하나 실제로 여기다 gk를 한번 해보면은 2k제곱의 fk니까 얘가 또 2k제곱이라서 당연히 4k 4제곱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냥 gk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얘는 뭐가 돼요? 그냥 g'k가 된다. 그리고 그럼 gx를 한번 고변미분으로 미분을 해보면은 g'x는 4x fx에다가 2x 제곱에 f'x고 거기다 k를 입힌 거니까 4k fk 플러스 2k 제곱 f'k 여기서 다시 얘가 또 2k 제곱이잖아요. 그럼 8k 세제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세팅이 된다. 이게 지금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k가 t랑 마이너스 t 오로지 이렇게 두 개뿐이래요. 그 말은 k는 절대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양변을 우리가 k제곱으로 나눠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로도 한번 나눕시다. 이런 식으로 2로도 나누면 4k 더하기 f'k가
2f'k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f'k는 4k가 되어야만 해요. 결론적으로 그거를 만족시키는 k가 풀마티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도 만족하면서 또 뭐도 만족해야 돼. 처음에 0분의 0꼴로 나오던 이거. 이렇게 두 개를 만족시키는 k는 오로지 t랑 마이너스 t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y는 fx랑 y는 2x제곱의 교점의 x좌표가 k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거기서의 미분계수가 요건데 딱 보니까 얘 미분하면은 4x잖아요. 여기 딱 4k잖아. 무슨 말이야? 얘랑 얘는 그냥 자 이렇게 2x제곱이 있어. 어떤 4참수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거기서의 미분계수랑 거기서의 미분계수도 똑같다고 했잖아. 무슨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접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2x제곱이 있을 때 여기가 어차피 2x제곱은 정확히 우함수잖아요. 그럼 이 fx라는 것 자체도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딱 t랑 마이너스 t에서 정확히 접해야만 거기서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도 같겠죠. 그 말은 뭐야? fx랑 2x제곱의 차함수가 이거 중근이니까 x 플러스 t의 제곱, x 빼기 t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겠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이 fx라는 거 최소값이 17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에 극소값이 17이다. 또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제 2x제곱 넘기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살짝 센스로 얘를 미리 얘네끼리 곱한 다음에 한꺼번에 제곱을 때려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합차가 되니까 x제곱 빼기 t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x 4제곱에 2t제곱 x제곱에 t 4제곱에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를 이제 다시 x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면 4x 세제곱에 4 빼기 4t제곱에 x 뒤쪽은 날라갔고 그럼 여기서 i의 4x로 싹 묶어버리면 앞에는 x제곱 뒤에는 여기 4까지 빠져나왔으니까 이쪽만 남죠. 1 빼기 t제곱 이렇게만 딱 남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x제곱에서 t제곱 빼기 1을 뺐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t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야 t제곱 빼기 1도 0보다 크니까. 그 말은 얘는 한 번 더 합차로 또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 도함수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던 극소인 x좌표가 이렇게 두 개니까 어차피 우함수라 똑같죠. 그럼 f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최소값인 17이 되어야만 한다. 근데 fx가 요 놈이었고 x제곱들로만 들어가 있으니까 x제곱은 그냥 1 빼기 t제곱인 상태잖아요. 그럼 걔를 여기다 넣고 그거의 제곱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주면 1 빼기 t제곱의 t제곱 빼기 1이죠. 갑자기 왜 1 빼기 t제곱이 됐지? 자, 이거가 되니까 t제곱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2t제곱의 t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t 4제곱까지 한 개 17이다. 여기서 조금 더 보면 얘가 또 마이너스 2로 빠져나오면 또 요거니까 얘도 t제곱 빼기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계산해주면 결국 개수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게 17이니까 이제는 전개하면 t 4제곱 플러스 2t제곱 빼기 1에다가 이렇게 돼서 t 4제곱 사라지고 2t제곱이 18이니까 t제곱은 9가 돼서 양수 t는 3이 된다. 그럼 이제 fx도 식이 완벽하게 다 완성이 됐죠. t가 3이니까 얘가 다시 18이라서 x 4제곱에 16x제곱에 이쪽은 81 이게 바로 fx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f4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4만 한번 대입을 해보면 4의 4제곱 빼기 여기도 딱 25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81만 남네. 그쵸? 따라서 답은 81이 됩니다. 공통 22번입니다. 자, 이제는 이 귀납 문제가 안 나오겠죠. 아마 수능에. 이제 킬러 번호 때 이렇게 귀납 나오면은 벌써 올드한 느낌이 들 정도긴 해요. 아무튼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대비는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꼼꼼히 범위만 잡아 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첫째 항을 3으로 줬고 첫째 항의 부호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둘째 항은 바로 얘를 따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이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A4나 A5 둘 중에 하나가 빵이면 되는 상태예요. 결국 우리는 그럼 딱 A5까지만 진행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A1에서 A5까지 가면서 이 K의 범위에 따라서 한번 쭉 나눠 볼게요. 첫 번째, 일단 A1이 3인 상태였고, 그 다음에 A2는 바로 이걸 따라가는 거니까 3을 대입하면 K 빼기 7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나눕시다, 이제. 이 A2가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를 몰라요. 즉, 이 K 빼기 7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K가 7 이상이라면 A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K가 7보다 작다면 A2가 0보다 작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또 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K 빼기 7에서 10을 빼고 K를 더한 거니까 2K 빼기 17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K가 7보다 작다면 1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절대값의 A2 더하기 2인데 얘가 K 빼기 7인 상태니까 이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다시 이 안에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즉 K가 5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냥 K 빼기 5로 풀릴지 5 빼기 K로 풀릴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확실한 거,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갈 때 있잖아요. 얘는 또 케이스를 나누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애초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0 이상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열로 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이 밑에 걸 따라가면 되겠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일단 여기서 한번 더 나눌 거예요. K가 여기서 5부터 7 사이라면 5보다 크니까 이렇게 풀릴 거고, K가 5보다도 작다면 이렇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총 A3는 이렇게 3개로 가되, 이제 여기서 A4로 갈 때는 둘 다 뭐예요? 여기선 둘 다 0 이상이니까 무조건 이 K 빼기 10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K 빼기 10 더하면 2K 빼기 15가 되는 거고, 여기선 더하면은 K 빼기 10을 더함으로써 K가 날라가요. 이건 그냥 마이너스 5만 뜨게 돼요.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보면은 얘는 다시 또 범위를 나눌 거예요. 얘가 다시 0 이상이라면 K는 2분의 17, 즉 8.5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 외에는 얘보단 작지만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범위를 계속 꼼꼼히 나누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자, 그럼 이제 이 위쪽은 역시나 또 K 빼기 10을 더하니까 3K 빼기 27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절대값 A3 더하기 3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에다가 3을 더하면 2K 빼기 14가 되죠. 그러면 2K 빼기 14인데 얘를 써줌으로써 뭐가 돼? 이거 무조건 0보다 큰 거 되죠. 이 안에 거. 왜냐면 얘가 이렇게 묶이잖아요. 근데 현재 K가 7 이상이니까 얘는 무조건 0 이상이라서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졌죠. 그냥 이대로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A4까지 잘 완성시켰고, 마지막으로 A5 가는데 가장 쉬워 보이는 얘부터 보면 얘는 음수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걸 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둘 다 0이 아니니까 얘는 모순이겠죠. 그럼 이거 이제 제껴주고, 그 다음 이제 또 위에서부터 봅시다. 자, 이때는 다시 또 뭐가 돼요? 얘가 이거 자체가 0 이상이라면 K가 9 이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9보단 작고 2분의 17보단 크거나 같다. 8.5에서 9 사이란 얘기예요. 아무튼 이러면 다시 또 K 빼기 10을 더하니까 4K 빼기 37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그림에서만 보면은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빵인 거예요. 그쵸? 얘가 0이라면 K는 뭐인 거예요? 9인 거예요. 이거 가능하죠, 이쪽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K가 9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0이라면 K는 4분의 37. 이건 9. 얼마니까 그것도 요 범위에 맞죠? 둘 다 오케이야. 그 다음에 1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A4 더하기 4니까 얘는 여기서 4를 더한 거니까 요게 되는 거죠. 자, 어차피 얘가 0인 건 이쪽에서 했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얘가 0인 건 K가 3분의 23인데 이거 7. 얼마란 말이야. 근데 요 범위 안 맞아요. 8.5에서 9니까. 따라서 얘는 안 돼요. 이쪽은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5로 갈 때는 어차피 얘 K가 무조건 7 이상이니까 얘 무조건 0 이상이어서 여기서도 K 빼기 10만 더하면 돼서 요것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이쪽이 0이거나 이쪽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0인 거 K가 7이니까 이거 오케이죠. 요 범위니까.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K가 8이니까 얘도 되죠. 왜냐면 7에서 8.5였거든. 그럼 지금 K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4개가 잡힌 상태고, 마지막으로 요 놈 볼 텐데, 자, 중요한 거 K가 5에서 7 사이였어요. 요 놈은 K가 2분의 5, 즉 7.5를 기준으로 범위가 바뀌는데, 부호가 바뀌는데 어차피 무조건 7.5보다 작으니까 얘 무조건 음수예요. 따라서 이때 A5로 갈 때도 이 A4에서
4를 더한 2k 빼기 11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게 되겠죠. 자, 이게 0인 거 안 되죠. 7.5는 여기 범위 없으니까. 하지만 이쪽이 0이면 k가 2분의 11, 즉 5.5니까 요 범위에 들어가 있죠. 그럼 얘까지 마지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값 총 5개다. 9, 4분의 37, 7, 8, 여기까지. 가장 작은 거 뭐예요? 여기 5.5가 가장 작겠죠. 이게 스몰 m. 가장 큰 거 얘죠. 9점 얼마니까. 따라서 m 더하기 m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37과 2분의 11을 더한 게 최종적인 답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통분하니까 4분의 59가 돼서 분모분자의 3, 그러면은 63. 따라서 답은 63이 됩니다. 확통 27번입니다. 자, 이 유형은 사실 맨 처음에 확통 배우면서 중복조합 배울 때 자주 나오던 유형인데 오히려 그 초반에만 하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144, 이거 바로 소인수분해하면 2의 4제곱과 3의 제곱이라서 결국 이 ABC라는 자연수들도 당연히 2의 머시기, 3의 머시기만 갖고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5 같은 게 있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A를 뭐 2의 P제곱, 그 다음에 3의 X제곱 이런 꼴로 나타내요. B도 2의 Q제곱, 3의 Y제곱, C는 뭐 2의 R제곱, 3의 Z제곱. 이 모든 PQR, X, Y, Z는 그냥 0 이상의 정수로 잡는 건데 요게 하나 있죠. 짝수라는 건 2의 배수란 얘기니까 딱 여기서 이 P 하나 이게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짝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나 조건 때문에 P만 1 이상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먼저 가요. 결국에는 P 더하기 Q 더하기 R 했을 때 그게 최종적으로 2의 4제곱이 돼야 되잖아. 즉 얘네의 합이 4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P만 1 이상 나머지는 0 이상이니까 이거 3H4 아니고 3이겠죠. 그 다음에 3도 따로 가. X, Y, Z인데 걔네는 3의 제곱이고 이때는 X, Y, Z는 그냥 의미 아닌 정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그대로 3H이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한 게 그냥 최종 답으로 끝이다. 얘는 5C3이니까 10이고 이쪽은 4C이니까 6이 돼서 답은 60이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확통 28번입니다. 자, X가 있고 평균이 M, 표준편차 2M분의 1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A는 확실하게 음수라고 나왔어요. 근데 M은 그러면은 양수냐 음수냐? 표준편차는 절대 음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M도 일단 양수는 양수여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1이라고 했는데 A가 음수더라도 당연히 A제곱은 양수잖아요. 지금 이렇게 뭔가 정규분포가 자리 잡고 있을 때 A의 위치는 무조건 음수니까 이쯤 있을 거야. 근데 이 넓이랑 A제곱이랑 이 넓이의 합이 1이라는 거는 정확히 이렇게 대칭관계여야 되겠죠. 그래야 얘랑 얘가 똑같아지니까. 따라서 얘네 둘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요 길이인 M 빼기 A랑 요 길이인 A제곱 빼기 M이랑 같다란 얘기네. 그럼 여기서 A 넘겨서 A제곱 플러스 A로 만들고 M 넘기면 2M이잖아요. 그래서 A랑 M이 이런 관계가 있다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딱 보이는 거야. 이게 얘 대신에 2M 써도 되잖아.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잘 풀리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여기선 그럼 차라리 그냥 표준화 시켜버리면 2M에서 M 빼고 2M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2M제곱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977이다?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얘 무조건 2여야만 하죠. 그럼 M제곱이 1인 거고 M값은 양수인 거 확정이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M값이 1이니까 여기서 이게 2가 되는 거고 이 2차 방정식에서 A는 음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싹 다 나오게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8분의 A니까 지워져서 결국에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이제 또 돌려서 표준화 시키는데 M값이 1이니까 얘가 평균 1에 표준편차 2분의 1인 상태죠. 그럼 4분의 1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표준편차로 나누면 이렇게. 즉 이렇게 돼가지고 Z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면은 이쪽이죠. 그럼 돌려서 플러스 1.5보다 크다로 간다면 0.5에서 여기 이거 빼는 거죠. 따라서 0.0668이 된다. 그럼 답은 2번이 됩니다. 확통 29번입니다. 이거 괜히 이제 함수의 개수
합성함수까지 나오면 좀 쪼는 친구들 많은데 이 문제는 합성함수는 등장했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합성함수의 치역이 B인데 그 원소가 두 개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B 안에 어떤 거 두 개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그냥 F의 치역인 A에도 일단 얘네들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태인데 A의 모든 원소의 곱이 B의 원소의 곱의 2배라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B에 3, 7이 있다면 A에 3, 7 있으면서 무조건 뭐만 더 있는 거야? 그냥 2만 더 있는 거야, 2만. 그 말은 뭐예요? B에 애초에 2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뭔가 추가됐을 때 곱이 얘의 2배가 될 순 없죠. 이게 2일 순 없으니까. 따라서 B에는 2는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B의 원소부터 정하자고. 나머지 3, 5, 7, 11 중에서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B라는 치역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일단 4C는 먼저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B가 뭐 그냥 3과 5가 됐다고 치면은 A는 자동으로 2, 3, 5가 된 상태잖아요. 그럼 F의 치역이 이렇게 되고 합성함수 F 2번 한 게 3, 5가 되도록 이제 우리는 대응만 완성시키면 돼요. 2, 3, 5, 7, 11 이라는 X집합에서 F를 뿌렸어요. 그랬을 때 한 번 뿌리게 되면은 얘네는 안 되고 여기 2, 3, 5가 선택받아야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뿌리게 되면은 자, 또 한 번 뿌리면은 이번엔 3, 5만 이렇게 선택받아야 되는 상태다. 그러면 얘네에서 얘네로 가는 대응부터 완성을 시키면은 여기서 화살표 3개를 뽑아서 이쪽에 대응이 둘 다 되어야 하니까 이 3과 5 중에 한 놈은 화살표를 2번 받고 한 놈은 한 번 받을 거잖아요. 화살표 2번 받을 놈을 둘 중에 하나 고르자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4C 있었죠. 그거 다음에 2C1로 누가 화살표 2번 받을래를 골라서 지금처럼 만약에 3이 2번 받는다고 하면 이제 3으로 화살표 보낼 2를 여기 3개 중에서 고르면 되잖아. 3C2로. 예를 들면 2, 3이 3으로 쏘겠대. 그럼 5가 5로 쏘는 거죠. 근데 이 F랑 이 F는 같은 함수 F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2, 3은 3으로 쏘고 5는 5로 써야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과제는 뭐야? 이 7과 11이 2로 가긴 가야 되잖아.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자, 이제 이거 고를 때 7과 11의 대응만 고르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로 한 명 가야 되잖아. 야, 7과 11 중에 누가 갈래? 2로 갈 놈 골라. 그래서 예를 들면 7이 가겠대. 그러면 2, 3, 5 이제 다 선택받았네? 11, 너 자유롭게 3개 중에 하나 골라. 자, 이거 될까 안 될까? 진짜 절대 안 돼요. 자, 왜 안 되는지를 확실히 설명해 줄게. 의미를 파악해봐. 얘 뭐였어? 7, 11 중에서 2로 갈 한 놈 선택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예시로 7이 2로 가는 걸 선택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11이 자유로우니까 11은 아무거나 고르기 한 거잖아. 그럼 11은 2, 3, 5 중에 하나라서 세 가지인데 그 예시로 11도 2를 갈 수가 있잖아. 그쵸? 자, 근데 똑같은 EC1과 3 중에서 이번엔 7과 11 중에서 만약에 11을 내가 먼저 골랐어. 11을 먼저 2로 보낸 거야. 그럼 여전히 7이 이제 자유롭게 선택이잖아. 그치? 그래서 세 가지잖아. 그때 7도 2를 고를 수가 있지. 중복이란 말이야. 중복이 발생해서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보통 선지급, 누군가 먼저 보내버리면 안 된다. 먼저 주면 안 된다. 같은 조건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완벽하게 같은 조건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일부만 먼저 보내면 무조건 중복 발생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여사건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7, 아무튼 너 2, 3, 5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잖아. 11도 2, 3, 5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만 하면 2가 아예 선택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사건으로 2가 아예 선택 못 받는다면 7은 3, 5 중에 하나, 11도 3, 5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이렇게 빼버리면 실제로 9 빼기 4여서 5가지가 나오죠. 우리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봐. 6가지잖아. 이 한 개 중복 빼주지 않으면 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6, 2, 3, 5 해서 여기 18에다가 여기 10이니까 최종 답은 바로 180이 됩니다. 확통 30번입니다. 자, 이 문제 뭐 30번이고 문제 길어 보이고 조건부라서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이것도. 자, 일단 보면은 주사위에 한번 던져가지고 3의 배수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확률로는 A에서 B로 2개를 주겠대. 여기다 좀 크게 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 첫 번째 사건을 그냥 뭐 X라는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그 x라는 사건에서는 3분의 1의 확률인데 a에서 b로 두 개를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라는 사건은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발생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b에서 a로 한 개를 주겠대요. 그런 시행을 총 4번 하는데 결론적으로 a의 공의 개수가 b보다 많아야 돼. 처음에 똑같이 8개로 시작했는데 a가 b보다 많아야 된대.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지. 언제 많을까? 당연히 y만 4번 나오면 당연히 많아요. b에서 a로만 줬으니까. 또 y가 3번에 x가 1번이라면 어때요? 3번 주고 2번 줬으니까 어떻게 돼? a에서 하나가 더 남는 거지. 이것까지 된다는 거죠. 결국 이거 2개밖에 없겠지. 그럼 분모는 끝났어. 첫 번째, y가 4번인 거 뭐예요? 독립시행해서 그냥 3분의 2의 4제곱이잖아. 두 번째, y 3번에 x 1번이면은 3분의 2의 세제곱에 3분의 1의 1제곱에 4c3까지 있죠. 그러면 얘네의 합이 그냥 분모로 깔린다고. 너무 쉬워요, 너무. 분모 끝.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뒤에 건 뭐냐? 짝수의 눈이 4번 나왔다. 잠깐만, 시행이 4번인데 주사위의 짝수의 눈도 4번이래. 매 시행마다 짝수만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건 그냥 주사위의 눈이지 이 개수에 대해서는 전혀 더 바뀌는 게 없죠. 결국에 요 케이스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원래 3분의 1이 됐던 게 6분의 2였죠. 3하고 6이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 내가 짝수만 챙긴다면 이거는 6분의 2가 아니고 6분의 1로 바뀌는 것 뿐이죠. x의 확률이. 두 번째, 이 y는 원래 6분의 4였어. 왜? 1, 2, 4, 5였거든? 근데 거기서 짝수만 하면 이거 2개밖에 안 되잖아. 즉 6분의 4가 아니고 6분의 2가 되겠지. 그럼 끝이야. 어차피 이거 횟수가 바뀌진 않잖아요. y가 4번 나오는 게 분자에서는 이게 3분의 2가 아니고 뭐라고? 6분의 2라고. 즉 3분의 1이라고 이땐. 그리고 이때는 뭐라고? y 3번이 3분의 1 3번이고 x가 3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1이니까 이렇게만 바뀌는 거야. 4c3 똑같고. 이거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되 얘가 3분의 1의 4제곱이고 이거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얘도 3분의 1의 세제곱이고 얘도 이게 아니고 6분의 1의 1제곱이고 그냥 이게 끝이더라고. 너무 허무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분모 분자에 3의 4제곱 싸그리 곱해버리면 이거 16. 그 다음에 여기 3의 세제곱과 3의 1제곱 다 날라가니까 4 곱하기 8에서 32. 위에는 이거 그냥 1이고 이쪽은 3개만 날라갔어. 그럼 이쪽 이렇게 돼서 2가 남는데 여기가 4니까 어차피 지워져서 또 여기가 2만 남죠. 그럼 최종적으로 48분의 3이라서 약분하면 16분의 1. 그래서 분모랑 분자의 합이니까 답은 17이 됩니다. 미적 24번입니다. 자, 이런 뭔가 구분구적법 형태의 식을 이제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는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셔도 돼요. 장담하건대 평가원에서 이걸 가지고 어렵게 응용은 절대 안 하거든요. 지금처럼 한 23에서 25번 라인에서 공식 쓰면 바로 풀릴 수 있도록 할 텐데 괜히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리미트랑 시그마 있는 거 있죠. 이거 n이어도 되고 n-1이어도 되고 n 플러스 1이어도 되고 2n만 아니면 돼요. 근데 2n 같은 것도 어차피 안 나올 거야. 그것도 응용이라서. 그냥 뭐든 간에 상관없어. 이거 그냥 무조건 정적분 0에서 1로 바꾸세요. 무조건 0에서 1이에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n분의 1이 있을 텐데 그거 무조건 dx로 바꾸시고요. 그래서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n분의 k는 x로 바꾼다. 그냥 이렇게 3개가 끝이에요. 자, 이거를 보니까 n분의 1이 없거든요. 내가 생성해주면 돼요. 그냥 내 맘대로 n분의 1을 하나 추가시키고 그러면 내 맘대로 n으로 나눴으니까 n을 또 곱해야 돼서 이쪽에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거는 왜 바깥으로 빼내도 돼? 이 시그마는 변수가 k니까 n은 여기서 상수 역할이니까 그냥 빼내도 상관없다. 그래서 얘랑 얘 바로 이렇게 바꿀 거고 얘는 이따가 dx로 바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n분의 k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 분수 분모 분자 다시 n으로 나눠버리면 위에 1 됐고 아래에는 n으로 나누니까 이쪽은 2가 되고 이쪽에서 n분의 k가 등장했죠. 얘를 그냥 x로 바꿔서 이렇게 쓰면 적분 끝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ln으로 바꿔 쓰는 거는 뭐 너무나 잘 할 테니까 따라서 ln3 빼기 ln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냥 ln2분의 3이다. 그래서 괜히 어렵게까지 대비 절대 안 하셔도 되고 엔제나 실무 같은 데서 이런 거 가지고 어렵게 응용한다?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웬만하면 3도급급으로 3도급 안 나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답은 1번이 됩니다. 미적 25번입니다. 이거는 뭔가 보자마자 유리화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유리화를 해보면 제곱 빼기 제곱을 하면서 분자에는 2n만 남게 되고 이제 오히려 분모에 좀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돼요?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인데 그 n의 1차식 개수가 공차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어차피 d제곱 n제곱으로 시작하는 애일 거고 얘도 dn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뽑아냈을 때 여기서 d 여기서 d에서 2d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3분의 1이니까 끝났죠. d분의 1은 3분의 1이어서 d는 3이다. 그냥 요거 혹시나 모르실까봐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답은 3번이죠. 미적 27번입니다. 일단 K는 마일보다 작은 음수, AB는 1보다 작은 양수인데 이 두 점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대입부터 해봅시다. 근데 둘 다 뭘 대입하든 간에 식은 똑같아요. 그냥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플러스 K가 0이다. 이런 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부터 보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럼 B 빼기 A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의 루트인데 어차피 이거는 똑같이 B 빼기 A의 제곱과 똑같잖아요. 그게 2루트 2다. 따라서 이거 2배 한 게 현재 뭐예요? 8이다. 그럼 이렇게 지워져서 얘가 4고 B 빼기 A가 풀마인데 이것 때문에 B가 A보다 커서 B 빼기 A는 양수죠. 따라서 B 대신에 우리는 A 플러스 2로 쓸 수가 있다. 이거 하나 잡을 수 있죠. 그럼 이따가 이런 데다가 A 플러스 2 하나 넣을 거고, 자, 아무튼 이걸로 관계식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보니까 A에서의 접선, B에서의 접선 이런 게 있어요. 따라서 이 곡선 한번 음함수 미분은 시킵시다. 그럼 2x 그리고 두 번째 항은 고배 미분이죠. x 미분하고 y 그냥 쓰고 x 그냥 쓰고 y 미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y제곱은 합성함수 미분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k는 날라갈 테니까 그러면 2y 빼기 x의 dy dx는 얘네 싹 다 넘어가면은 y 빼기 2x가 되니까 결국에 dy dx라고 하는 거는 2y 빼기 x, y 빼기 2x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그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A, B를 넣는 거니까 여기 x 자리에 A를 넣고 y 자리에 B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B 자리에 A 플러스 2를 바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싹 다 넣어버리면 위쪽은 2 빼기 A고 아래에는 A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반대로 B, A로 넣으니까 2A 빼기 B 그 다음에 A 빼기 2B 근데 역시나 여기다가 또 A 플러스 2를 다 넣어버리면 아래에는 A 빼기 2가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A 빼기 4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 둘 다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주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랬더니 어때요? 얘랑 딱 역수관계죠. 그럼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 T라고 한다면 얘는 T분의 1이 되는 상태죠. 근데 그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있고 그거에 탄젠트 값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뭐 x축과 이루는 각, y축과 이루는 각, x축과 이루는 각 이렇게 했을 때 탄젠트 알파가 현재 t고 탄젠트 베타가 t분의 1인데 탄젠트 지금 뭐 알파 빼기 베타 이런 거 준 거잖아요. 3분의 4로. 근데 이게 정확히 뭐가 더 큰지 모르더라도 큰 상관없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부호에서 밝혀질 거라서 아무튼 그 탄젠트 덧셈 공식을 써버리면 1 플러스 2개의 곱 분의 2개의 차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이쪽 그럼 밑에는 이게 됐고 얘가 양수로 나와야만 하니까 정확히는 절대값이겠죠. 이게 지금 3분의 4래요. 그러면 t 빼기 t분의 1의 절대값이 3분의 8이니까 풀마 3분의 8로 풀리겠죠. 그럼 t 빼기 t분의 1 이게 3분의 8일 때랑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둘 다 해보면 이거 첫 번째 케이스부터 그럼 양변에 그냥 3t를 싹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될 테니까 3t 제곱 빼기 8t 빼기 3이 0이다.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t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뜨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쪽에서 부호만 반대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3, 1에 3, 1에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니까 이번엔 t가 3분의 1이거나 마3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t라고 잡은 게 요 놈을 t로 잡았거든요. a 플러스 4분의 2 빼기 a.
다 해볼게요. 얘가 3인 것부터. 그럼 2 빼기 a는 3a 플러스 12니까 4a가 마이너스 10. 이거 탈락이죠. 왜냐면 a 1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바로 탈락.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4가 6 빼기 3a니까 양변 다 마이너스 2 펴주고 넘기면 2a가 10이니까 a가 5. 이건 말 되죠. b는 a에서 2 더한 거니까 7. 이거 되는 거고. 세 번째, 3분의 1이다. 이쪽에서 이것만 없는 거네요. 그럼 a 플러스 4는 6 빼기 3a니까 4a가 2여서 a는 2분의 1. 양수긴 양수지만 1보다 크다에 무슨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플러스 4분의 2 빼기 a가 마3이라면 마이너스 3 빼기 12가 2 빼기 a다. 양변에 싹 다 마이너스 해주고 넘기면 얘도 음수 나와서 얘도 안 된다. 결론적으로 싹 다 안 되고 되는 건 요거밖에 없어서 끝났죠. 그럼 이제 5랑 7이 됐고 마지막으로 k는 여기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a가 5, b가 7이니까 싹 다 넣어버리면 25에 35에 49. 이게 빵이다. 그럼 39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9가 돼서 k 더하기 a 더하기 b. 그럼 마이너스 39에다가 12 더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이 마이너스 27이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미적 28번입니다. 일단 2차 함수 fx가 있는데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i의 x축과 닿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gx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gx가 어디서 극값을 갖냐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미분을 해볼 거예요. 그 전에 k 넣으면 빵이구나 라는 거 하나 챙긴 다음에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f'x의 ln fx. 그럼 결국에 얘네가 0이 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인 건데 이거는 다시 바꾸면 fx가 1로 바뀌죠. 이거는 fx가 2차 함수니까 여기에 하나 생기잖아. 그러면 총 3개라고 했으니까 fx가 1과 만나는 게 2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여서 1은 무조건 이렇게 fx랑 2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쪽,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3개가 바로 A1, A2, A3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볼 텐데, 자, G'X에서 요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 A2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겠죠. 즉 얘는 A2, 0 점대칭이죠. 그리고 요 그래프는 뭐냐면 fx 자체가 A2라는 직선의 대칭이니까 선대칭이니까 요거 ln을 해도 뭐예요? x는 A2라는 곳에 대해서 선대칭이죠. 따라서 그거 두 개 곱했으니까 점대칭과 선대칭 곱했으니까 뭐예요? 마치 우함수랑 기함수 곱한 것처럼 기함수 되듯이 얘는 A2, 0의 점대칭인 즉 얘네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따라서 여기 넓이도 당연히 같을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a1과 a3에서 극소가 되고 a2에서 극대가 되고 얘네 높이가 같을 텐데, 자, gx 항상 0 이상이고 근데 중요한 게 어떤 k 넣었을 때 무조건 0이 되는 함수값도 있으니까 그게 뭐여야 돼? 무조건 얘네여야 되죠. 그래서 이게 x축으로 딱 지나고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k는 a1이나 a3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 gx는 이런 식으로 잡히는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나 조건을 볼 텐데, 자, 이거 gx 근데 미분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얘는 그냥 이거 자체로 적분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치환적분하면. 따라서 ft를 내가 만약에 뭐 p로 치환한다면 이쪽에서 f't의 dt가 dp니까 얘네가 딱 dp로 바뀌잖아. 그럼 남는 게 lnp의 dp가 되고 적분 범위는 fk랑 fx로 바뀌겠죠. 근데 fk라는 게 이 k가 a1 또는 a3인데, 자, 돌아와 보면은 fa1이나 fa3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1이잖아. 그래서 이 밑에 아래 끝은 1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lnx만 남았을 때는 원래는 막 1 곱해서 부분적분인데 이거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런 꼴로 된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 gx라고 하는 게 이제 위에 fx 넣고 그 다음에 아래에 1을 넣으면 얘는 0으로 되고 이쪽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럼 이게 gx란 말이야.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gx에서 얘네를 더하잖아? 다 지워져. 플러스 fx 하면서 이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fx에 ln fx 하면서 얘도 지워져. 얘만 남아요. 얘만. 그러면
A1부터 A3까지 1dx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결국에 뭐야? 그냥 A3 빼기 A1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분의 3이라고 준 거예요. 얘네 간격이 2분의 3이라고 준 거야. 근데 여기서 fx에서 이거 간격에서 어차피 여기 정확히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 간격 4분의 3, 여기도 간격 4분의 3으로 잡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A3 대신에 A2 더하기 4분의 3으로 잡고 A1 대신에는 A2 빼기 4분의 3으로 잡아버리면 우리가 fx라는 이차 함수를 요거랑 요거 인수로 생각해서 x 빼기 A2 빼기 4분의 3, x 빼기 A2 더하기 4분의 3 한 다음에 이거 플러스 1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A2 값을 모르더라도 얘는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차피 x에다가 A2 대입하면은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니까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16분의 9죠. 거기다 1 더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이 이게 된다. 그래서 28번 치고는 조금 단순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gx를 그냥 이렇게 적분할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이것도 뭐 그냥 눈에 너무 보여서 사실 그렇게 빡센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답이 16분의 7이 됐으니까 2번이 바로 답이 됩니다. 미적 29번입니다. 등비수열 AN인데 바로 보면은 이거 합이 5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비는 일단 마일에서 1로 잡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 따로 보면은 그냥 앞에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이거고 뒤에 거는 사실 다 똑같은데 그냥 시작을 A2부터 할 뿐이죠. 따라서 요 놈은 이제 무한등비급수를 할 때 1 빼기 R분의 A가 아니고 AR이 되겠죠. A2부터니까. 얘는 그냥 1 빼기 R분의 A일 거고. 그래서 두 개 더한 거니까 여기서 A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일단 5다 라는 거나 나왔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지금 A랑 R의 부호를 전혀 모르는데 어차피 R이 요거기 때문에 얘 무조건 양수고 얘도 무조건 양수예요. 따라서 이것도 양수여야 이 전체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가 양수라는 건 여기서 바로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좀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n에다가 한 번씩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 더하기 a3 절대값에 사인 2분의 파이니까 이건 그냥 1이죠. 그럼 요것만 남을 거야.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3 더하기 a4인데 2를 대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 사인 파이가 되잖아. 따라서 사인 파이는 빵이니까 이건 날라가. 아, 어차피 짝수 넣으면은 날라가. 홀수만 남아요. 근데 n에다가 이제 3 대입하면 a4 더하기 a5인데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남는 걸 생각해보자. 1 대입한 이거 3 대입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다시 플러스겠죠. 그럼 a6, a7 뭐 그 다음에 7 대입하면 다시 마이너스 되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거 어차피 얘네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a2는 r제곱을 곱하면 a4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을 가지고 절대값 안에 a2 곱하기 r제곱 얘도 a3 곱하기 r제곱으로 바꿔버리면 얘가 r제곱으로 묶이면서 a2 더하기 a3의 절대값이고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에 이렇게까지 흘러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r제곱에 a2 더하기 a3로 바꿀 수 있고 얘는 똑같이 뭐야? 그냥 r 4제곱이겠지. 그럼 a2 더하기 a3 결론적으로 이걸 첫째 항으로 하고 공비가 뭐냐면 마이너스 r제곱이 공비죠.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r제곱 분의 이게 된다. 요게 지금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a2랑 a3 대신에 얘를 써버리면은 얘네 자체도 ar로 묶여서 1 플러스 r이잖아요.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이제 ar과 1 플러스 r이 이렇게 쏙 들어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 무조건 양수고 얘도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빼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a 빼내고 1 플러스 r 빼내고 얘만 몰라. 그쵸? 그럼 이 상황이고 우리가 이거 아까 여기서 여기 딱 있었잖아. 얘만 넘겨가지고 a의 1 플러스 r을 5의 1 빼기 r로 바꿨어도 되죠. a 소거시키기 위해서. 그럼 왜? 5의 1 빼기 r로 바꿨었어. 그러면 이제 5의 1 빼기 r의 절대값 r 곱한 게 얘 넘어가서 2r 제곱의 2죠. 여기서부터 뭐 하면 돼? r의 범위로 케이스 분류하자고 이제. r이 만약에 양수라면 5r 빼기 5r 제곱이 2r 제곱 플러스 2니까 7r 제곱 5r 플러스 2.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고 실제로 판별식 해보면은 얘가 0보다 작아져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r이 음수였구나. 그럼 그때는 좌변만 5r 제곱에서 5r 빼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요거는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고
R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음수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는 여기서 구하면 되죠. A의 1 플러스 R이 5의 1 마이너스 R이었으니까 얘 넘겨서 이제 R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버리면 밑에는 3분의 2가 되고 위에는 3분의 4가 되니까 다 지워져서 A 값은 10이 된다. 이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A가 10이고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상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두 개의 급수로 나눠버리면 첫 번째 거는 그냥 요거거든요. 그냥 요거죠. 그럼 실제로 이거부터 한번 계산해보면 100 곱하기 3분의 4 분의 10이니까 뭐 이렇게 지워주고 2분의 15를 100을 곱했으니까 750이 돼요. 750. 뒤에 거는 m 밖으로 빼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인데 얘는 뭐예요? 그냥 A3, A6 이런 애죠. 즉 뭐야? 첫째 항이 A3고 밑에 공비가 R 세제곱이잖아. 거기에 그냥 m 곱하고 750에서 뺀 건데 그럼 요거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27분의 1로 바뀌고 위에는 10 곱하기 9분의 1이잖아요. 그럼 27분의 28 분의 9분의 10 지워지고 여기도 한번 지우고 그럼 얘가 14분의 1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문제에선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또 얘도 자연수래. 그럼 일단은 이런 분수꼴이 있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m은 일단 14의 배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k도 자연수로 잡는 거지. 그래서 얘를 14k를 넣는 순간 이렇게 되면서 750 빼기 15k가 됐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정수는 맞는데 자연수이려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때 15k는 750보다 작아야 돼서 양변 10으로 나누면 50보다 작은 자연수다. 근데 m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 그나마 k가 가장 큰 49일 때가 최대겠죠. 따라서 m의 최대값은 14 곱하기 49가 되는 거니까 뭐 이거 그냥 계산해도 되고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700으로 깔끔하게 나오니까 곱셈이 아니고 뺄셈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빼버리면 6에다가 이렇게 돼서 최종적인 답이 686이 됩니다. 미적 30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뭔가 좀 볼륨도 컸고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가야 되는데 일단은 fx를 봤을 때 a, b가 둘 다 정수래요. 뭐 당연히 a는 0은 아니겠죠. 그래야 3차 함수가 안 깨지니까. 아무튼 얘네 부호까지는 모르는 상태고 그랬을 때 gx를 보니까 요 구간에선 fx 더하기 2고 이제 여기선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를 가지니까 일단 무조건 1대1 대응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a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했을 때 fx가 대충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면은 0과 2는 어차피 이거 플러스 2를 해도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것 뿐이니까 0과 2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혀서 끊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2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위로 잡혀가지고 0일 때 뭔가 이렇게 끊기고 2일 때 끊기고 그 사이에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받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받아도 1대1 대응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구나. 즉 0과 2는 이 감소하는 구간에 생기면 절대 안 되겠구나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얘를 한번 미분했을 때 3ax 제곱에 4ax 플러스 b 그럼 이거는 지금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긴 했는데 얘 축이 몇이냐면 축이 3분의 2거든요. 그리고 도함수에서의 축은 원함수에서의 뭐랑 같아요? 변곡점이죠. 그러면 0과 2가 이 3분의 2의 대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얘랑 대칭인 건 3분의 4 쪽에 생기고 2는 좀 더 위에 생겨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만 서로 i에 만나지 않을 테니까 y값이 두 개로 겹치면 안 되니까 뭔가 이런 그림이겠구나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여기다 실제로 f0을 한번 해보면은 얘네가 다 0으로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b 빼기 2만 남고 f2를 하게 되면은 얘가 8a 이쪽도 8a가 되면서 여기가 또 날아가. 그러면 결국에 a는 없어지고 요것만 남는 상태예요. 그러면 gx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만큼 더했으니까 각자 이만큼 더하면 그냥 마이너스 b랑 b만 남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는 거죠. 즉 a가 양수인 상태에서는 무조건 b가 마이너스 b보다 커야 되니까 a가 양수면 b도 같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따가 a가 음수일 때 보겠지만 그때는 또 반대로 b도 음수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정도를 잡을 수가 있고 이제부터 이제 얘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 얘를.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쓱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 x라는 함수랑
fx의 합성함수로 볼게요. 그랬을 때 요 그래프부터 보면은 얘는 주기가 지금 8이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배를 했으니까 0일 때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서 요렇게가 한 주기겠죠. 여기가 8,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뒤쪽도 뭔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이쪽이 2겠죠. 이쪽이 또 마사 뭐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다가 fx가 합성됐고 오로지 0에서 2 사이에만 합성된 상태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거 그래프 그린 거 fx의 그래프 그린 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래서 지금처럼 대략적인 이런 그래프라고 친다면 x가 0에서 2로 가는 동안 fx는 지금처럼 이렇게 출렁이잖아. y값이 갔던 데가 또 가잖아. 그럼 그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작용해요? 갔다가 또 가는 느낌으로 작용하니까 1대1 대응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0과 2가 애매하게 잡히면 안 되겠구나. 그럼 0과 2가 차라리 정확히 딱 극점이라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변곡점에 아까부터 봤지만 대칭이 아니어서 0이 극점이라면 이쪽은 3분의 4가 돼야 되고 2는 이렇게 오잖아. 그럼 결국에 x가 0부터 2까지 갈 때 fx 이렇게 가면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 이 부분에서 여기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깨진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가 되는 거야. 결국 뭐예요? 애초에 극값을 가지면 안 돼요, fx가. 그 말은 뭐야? 여기서 무조건 판별식은 0 이하여야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절반 제곱에 3ab니까 그게 0 이하다 해서 4a제곱, 그냥 이대로 놓을게요. 판별식 일단 이대로 놓고, 그러면서 실제로 fx의 그래프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증가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a가 양수인 거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가 0, 나와 있죠. 요거고 여기가 2, b 빼기 2니까 얘는 x가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 이 fx는 여기 마이너스 b 빼기 2부터 b 빼기 2까지 갈 텐데, 그럼 얘네 간격이 딱 2b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네들의 위치를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이너스 b 빼기 2랑 b 빼기 2가 예를 들면은 뭐 여기가 마이너스 b 빼기 2고 여기가 b 빼기 2여서 여기서 이렇게만 간다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1대1 대응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이 절반 주기까지만 이렇게 뭐 감소를 하든 혹은 증가를 하든 이런 구간으로 생겨야 되니까 이 절반 주기의 길이가 4잖아요. 그럼 여기 간격인 2b가 4보다 크면 안 되겠죠. 왜? 2b라는 간격이 4보다 크면은 어딘가에 마이너스 b 빼기 2가 잡혔어. 근데 b 플러스 2는 이 4보다도 큰 이쪽에 잡히다 보니까 b 빼기 2가, 그럼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쪽에서 1대1 대응이 깨지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2b라고 하는 간격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이렇게 되고, 근데 b가 양수면서 정수니까 어차피 1 또는 2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b가 2인 케이스부터 해보자. b가 2라면 간격인 2b가 정확히 4가 되니까 그때 지금 얘네들의 위치는 정확히 이제 이런 쪽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b가 2라면 여기가 2가 대입하니까 0, 마사고 얘는 2, 0이 돼요. 다시 정리하면 x가 0에서 2까지 갈 때 fx는 마사에서 0까지 가는 거고, 그때 여기 코사인에서는 어디 있어? 마이너스 4에서 0까지면은 마사에서 0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거지 딱. 그러니까 정확히 이 그림으로 생길 수가 있죠. 실제로 얘가 2에서 마이까지 떨어지는데 여기가 b가 2인 상태니까 정확히 딱 2에서 마이까지 떨어지니까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딱 b가 2라면 완벽하게 되는구나. 일단 이거 오케이야. 두 번째, 만약에 b가 1이라면 이제 이 위에서 얘네 지금 좌표가 좀 바뀌겠죠. 이쪽에서 b가 만약에 1이었으면은 0, 마3, 이쪽은 b 빼기 2였으니까 2, 마1이 돼서 이때는 얘가 마3부터 마1까지만 가요. 근데 그것도 1대1 대응은 일단 여기서 마3에서 마1이니까 이거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너무 색칠이 과해가지고. 자, 요렇게 된 거니까 여기 마사 0 이런 상태니까 마3에서 마1이면은 그대로 떨어지는 그림은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 좌표가 뭐냐, 이쪽의 좌표가 얘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정확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네가 좀 줄어든단 말이야. 얘네가 0일 때 0, 루트 2에서 출발해서 2, 마이너스 루트 2까지만 가는 거죠. 여기 지금 2였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1대1 함수인 건 만족하지만 이쪽이 비어버려. 루트 2부터 2까지가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도 비어버리고 마이부터 마이너스 루트 2까지 이쪽이 아예 비어버리면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도 만족하면서 모두 만족해야 돼. 공역과 치역도 같아야 돼요. 공역은 아무 언급 없으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치역도 현재 실수 전체가 되어야만 하는데 치역에서 이렇게 비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B가 1인 거는 안 돼요. B는 무조건 2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아까처럼.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B에다가 2를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4a제곱에 B에 이제 2가 들어가면은 6a가 되면서 그게 0 이하다. a가 양수니까 a로 한번 나눌 수는 있고 2로도 한번 나눠버리면 a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래. 근데 a 양수인 정수니까 뭐예요? a가 오로지 1밖에 안 되죠. 결론적으로 a, b 둘 다 양수일 때는 a가 1이고 b가 2인 걸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도 갈 거야. 그럼 이게 이 모든 게 완전 반대로만 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제는 0일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가 마이너스 b였고 b였다 보니까 이번엔 얘가 더 커야 돼. 즉 b도 같이 음수여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막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gx, 즉 이쪽의 그래프는 fx 플러스 이만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fx는 그냥 그렸을 때 여기 0, 마이너스 b 빼기 2였고 2, b 빼기 2였던 상태고 그럼 똑같이 얘네 간격이 2b인 거는 그대로야. 정확히는 여기서 b가 음수니까 간격이라고 하면 보통 양수로 말하기 때문에 간격이 마이너스 2b인 거죠. 근데 얘가 똑같이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까랑 같은 현상이 벌어져. b는 마일 또는 마인데 얘면은 치역이 부족해서 안 되고 오로지 마이어야만 돼요. 그럼 b가 마이너스 2일 때 상황을 보면은 이쪽에 마이 들어가면 얘는 0이 되고 이쪽에 마이 들어가면 얘는 마사가 되니까 이땐 x가 0에서 2로 갈 때 fx는 0에서 마사까지 가죠. 그럼 그때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함수가 여기서 마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럼 0에서부터 마사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래서 마이부터 2까지 증가하겠죠. 그럼 이쪽에서 딱 마이2부터 2까지 증가하다 보니까 얘도 정확히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얘가 이거 현재 이게 마이니까. 그래서 마이, 마이에서 2, 2까지 되면서 정확한 1대1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판별식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보면 이번엔 4a제곱에 플러스 6a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a가 음수인 상태니까 한번 나눌 때 부동호 바뀌어야 되죠.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로 나누고 나서 넘기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마이너스 1.5보다 큰 정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이쪽에선 거의 대칭 느낌으로 이렇게가 잡힌다. 결론적으로 A, B의 순서상은 얘 아니면 이제 이거.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는 것도 힘든데 이제 한 번 더 가야 돼. 이제 이 역함수 hx라고 했을 때 요놈의 최대값이니까 두 상황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돼요. 좀 지워볼게요. 지웠을 때 이제 h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2니까 g 머시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일단 이 머시기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자 여기 밑에 있는 요 그림부터 볼게요. 이쪽이 현재 2고 이쪽이 마이너스 2니까 그 사이에 마이너스 루트 2는 이쯤에 있을 거예요. 즉 그거를 만족시키는 네모도 아까 이 코사인 함수 그쪽 위에 있겠죠. 그럼 거기서 일단 찾을 거고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머시기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2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현재 이쪽에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는 거니까 그때 값은 뭐였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 즉 f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f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근이 바로 네모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fx는 뭐냐? 현재 우리 a, b 둘 다 음수인 거 보고 있으니까 자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쓰자. 자, fx a에 마일 넣고 b에 마이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마 1인 거니까 싹 다 넘겨버리면 x세제곱에 2x제곱에 2x 빼기 1이 돼요. 그럼 이거 조리제법으로 딱 1이 뜨고 어차피 1 이외에 근은 없죠. fx 자체는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니까. 따라서 네모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g'1만 구해서 그거분의 1을 하면 되겠지. 자, 요거 미분해야 되죠. 요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사인에 4분의 파이 fx에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f'x 이렇게 속미분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x자리에 1을 넣음으로써 fx는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여기 앞에 2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4분의 파이 있고, 마지막으로 F'1을 보면은 F'1은 요거 미분한 거잖아. 요거. 여기다가 이제 또 A에다가 마일, B에다가 마이 대입하고, 이게 F'X인데, 그때 1을 대입하면은 마3 더하기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이쪽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지워졌고 2 지워졌으니까 이때는 4분의 루트 2파이가 돼요. G'1이. 그럼 그때 실제 우리가 원하는 H' 얘는 이거의 역수니까 루트 2파이분의 4면은 지워져서 2루트 2가 되겠죠. 요거 하나 나온 거야. 언제? 2번 케이스에서. 요 2번 케이스에서 파이분의 2루트 2가 나온 거예요. 자, 1번 케이스도 갈 건데 1번 케이스에서도 똑같이 갈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똑같이 뭐 해야 돼? 이거인 거 찾아야 되고 1번 케이스는 이쪽이었단 말이야. 내가 지웠나요? 자, 1번 케이스는 아까 증가하는 케이스였으니까 여기 0, 마2 이쪽이 2,2 이쪽이 이렇게 감소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얘가 0,2고 2, 마이인 상태에서 이쪽에 마이너스 루트 2 결국에 이쪽도 결국에는 세모라고 했을 때 얘도 이 코사인 쪽에서 생기는 건 매한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얘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면은 어차피 똑같아. 그쵸? fx가 마이너스 1인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fx 식이 달라지지. 왜? fx의 식은 여기선 어떻게 되는 거야?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2 넣는 거니까 너도 헷갈려 죽겠다. 요렇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1일 때에 x값을 찾아야 돼. 마이너스 1일 때 x값을 찾아야 돼. 근데 넘겨보잖아요.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아까랑 다르게. 이건 조리제법도 안 돼. 그래서 x값을 정확히 못 구하거든요. 실제로 뭔가 얘 어차피 fx 이렇게 증가할 테니까 사이값 정리처럼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고 2 넣어버리면 이거 양수 나와서 6이었나 나왔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이 어떤 애매한 알파 1과 2 사이의 알파라는 것만 알 수 있고 정확히 모르거든. 그래서 실제로 저는 풀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정확히 모르면 몰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봤지만 이거 미분할 때 실제로 이렇게 뜨잖아. 마이너스 사인의 4분의 파이 fx 뜨고 마지막으로 속미분으로 뜨는데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이면서 얘까지는 음수거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여서. 근데 아까는 여기 자체가 마이너스 1이어서 다시 얘네를 지워줬는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fx가 a가 양수니까 f'도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무조건 음수였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은 무조건 양수니까 뭘 대입해도 얘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어차피 이 전체 값이 뭐예요? 무조건 음수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요놈의 최대값이거든. 그래서 어차피 이 첫 번째 1번 케이스에서는 이 h'-루트라는 게 어차피 음수가 뜨니까 어차피 탈락이고 이쪽에선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엔 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k라고 하는 애도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아마 k 제곱을 물어봤을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2루트 2였으니까. 그래서 k 제곱해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볼륨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이 우리가 흔히 보던 단순 증가, 단순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다 끊기고 이런 식으로 감소해도 된다는 거. 이것도 고1 때 1대1 대응 배울 때 되게 심화돼서 배우는 유형이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랬고 그 뒤에도 이 역함수 찾을 때도 꽤나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거. 아무튼 답은 8이 됩니다.